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손상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세게 질러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칙과 기준이 사라졌다, 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어느 한쪽만 아니고 가장 중심을 지켜야 될 사법부에서까지도 이런 원칙과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뭐 정치는 이미 거들났고 마지막 보루라는 이 법칙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깝깝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난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판사에게 이 방송을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귀담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눈여겨봐두시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사진을 자꾸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양심이 따끈따끈해질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게 DK의 저울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왼손에는 천칭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여인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법이 만약 평등할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을 겁니다. 자, 먼저 김동연 부장판사의 판결은 존중을 합니다. 진실이건 엉터리건 어떤 판결이더라도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법도 국민의 상식에 부합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봐도 법을 모르는 무식한 국민들이 보더라도 논리나 법의 상식이 맞지 않는 판결들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 원칙, 기준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보여드린 DK 저울입니다. 보통 정의의 여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이 정의의 여신상은 대부분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법원이나 대법원 앞에 있는 이 여신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이 않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엄정하고 공평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개인의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사사로움을 떠나서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여신상은 저울은 들고 있지만 눈은 감지 않았고 칼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칼도 안 들었고 눈도 안 감았습니다. 요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요걸 빗대서 판결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법전입니다.
법전은 법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된 법규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문법이 적혀 있는 책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법률적 용어들이 적혀 있는 어쩌면 집단 도덕의 집대성으로 말하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혀 있는 사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은 6개월 이내 종결을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너무 느려 빠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어록입니다. 먼저 김병로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고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은 생전에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관으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정의의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기 때문이다. 제가 먼저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린 것은 과연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법조인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징 여신도 눈을 가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천칭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조인들이 지키지도 않을 법들을 그대로 두고 계속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재판을 질질 끌어도 좋다. 재판을 뭉개게 해도 좋다. 수사를 질질 끌어도 좋다. 뭐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차 방송해 드렸지만 배가 고파서 우유나 빵이나 분유나 막걸리나 이걸 훔쳐먹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처벌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 대역죄인들은 세워라 내워라 수사도 질질 재판도 질질 하세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만 본다면 문재인의 이적 여적죄,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재판, 박영수 특검 재판, 건순일 수사, 이재명 조국 황운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뭐 이거 관련된 사건들 등등 권력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질질 끄는 게 다반사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늘어지는 형사재판 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드루킹 모두 질질 끌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우나 검찰 시간 끌기. 김민희 판사 청 선거 개입 뭉개기 1년 넘게 본 재판 한 번도 안 했다. 대단해. 국민의힘 수사 뭉개기가 도를 넘었다. 그 도를 넘어서 고치라고 뭐 법을 뜯어 고치든지 뭘 했어야지. 뭐 했어 지금까지. 이 판결은 속전속결. 저 재판은 질질 끌기. 이게 재판인가 정치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수가 모자라서 재판을 질질
질질 끌 수밖에 없다는 핑계, 이것도 이제 안 통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판사 정원 꽉 찼다고 합니다.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권력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거나 아니면 개인적 인과관계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판사 꽉 찼습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심은 기소 후에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자가마치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다른 권력형 사건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정선거 재판들은 세워라 내워라의 표본입니다. 이러고도 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쓸데없는 정치적 잣대로 특검을 들이댈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찰, 검사,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겁니다. 제가 특히 김병도 선생의 의혹을 들려드린 것은 지난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때문에 제가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입니다. 이 많은 판사가 자신의 법 지식과 잣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판사들이 전부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의 상식적 측면에서 본다면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판례라고 하는데 판례도 극과 극을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이유로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전해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죄와 벌은 같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건을 놓고도 판사들끼리도 죄와 벌이 천냥지차라면 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됩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김명수의 최고 작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이 이 판결을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는 판결. 이거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김명수에게 따져 묻고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법이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것인데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지금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는 알아입니다. 저는 기자 시절에 진실과 차이가 나도가 아니라 진실을 보도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벌금형을 맞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했으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황당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서 분명히 이재명 위정교사는 협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창호가 어디 갔나? 이창호가 유창호이구나. 분명히 이재명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텍스트를 본다면 이렇게 유창훈 부장판사가 했던 말입니다. 유창훈 판사는 이것 때문에 당시도 문제가 돼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에게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 그리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을 했어요. 그렇다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김동연 부장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둘 다 논리적으로 국민에게 이걸 밝혀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 사람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그럼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정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남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정 일부를 인정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정교사하고 위정 한 사람하고 한 묶음으로 봐야 될 것이고 한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을 놓고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벌금형이다. 특히 김진성 씨는 위정 사실을 자백을 했고 경기도지사의 정언 부탁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빼박 증거였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수많은 법조인들이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이재명 이 위정교사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창훈 부장판사와 김동연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 어느 것이 우리 법에 더 건접한 것인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의 수사나 판사의 판결은 사람의 목숨도 훔쳐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영혼을 파괴당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만약에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김동연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민적 지탄과 함께 국민들이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앞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같은 사건을 놓고 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고 교사를 당한 사람은 벌금형을 내리는 이 황당한 판결을 믿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당시에 해자가 됐던 묵시적 청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묵시적 청탁에 찬성한 대법관들은 부정한 청탁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이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부정한 청탁은 명시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구체적인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을 그때 했던 겁니다. 묵시적 청탁이든 그냥 청탁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구체적인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완벽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 씨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8, 9년이나 지난 지금 묵시적 청탁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의 말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찬성파들은 삼성이 차량 2대를 코어스포츠에 팔고 돈을 성공받았다는 정황에 주목을 했지만 말값에 비하면 차량의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데 차량 대금은 받고 말값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례들이 있고 황당한 판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제가 앞서 김병록 선생의 언혹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 판사들 다 봐야 돼. 법관으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법 종사자들에게 굶어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기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어록을 다 뜯어 고쳐야 될 거예요. 법관으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어도 사법부를 끝까지 떠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들도 정의를 버리고 최후까지 부정에 같이 빠져 들어가야 된다. 모든 사법 종사에 굶어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그랬다. 판사는 굶어 죽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부장판사의 또 다른 판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김동연 부장판사가 한 사람을 전격 구속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미 2달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미로 바로 정강훈 목사를 전격 구속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2달 전 청구된 전 목사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교체된 이후에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달 전엔 집시법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걸 기각을 했는데 바로 김동연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가지고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른 명목을 갖다 붙여서 구속을 시키는 우리 김동연 부장판사가 왜 이재명을 무죄로 풀어줬겠습니까? 이 궁금한 수수께끼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한번 끝장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법전도 하나입니다. 2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원칙과 기준은 다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똑같은 책을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무죄로 보고 한 사람은 그걸 유죄로 보고 위정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당한 사람은 처벌받고 교사를 한 사람은 처벌 안 한다. 이게 과연 솔로몬의 지혜인지 솔로몬의 판결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